네, 안녕하세요. 세무통의 김인수인데요. 오늘은 세무기장을 맡기기 전과 그 다음에 맡긴 이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일단 세무기장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세무기장을 맡겨야 되는 개인사업자분이나 법인사업자분들께서는 먼저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일단 세무사 만나서 처음에 계약서 이거 꼭 주고받으세요. 이거 안 주고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보통 이게 업계 관례상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CMS 자동이체 계약으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 월 기장료에 대해서는 서로 뭐 다툼이 안 생겨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데 보통 1년이 지나서 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이제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종합소득세 조정료나 법인세 조정료는 매출에 비례해서 이제 금액이 변동되게 보통 청구가 돼요. 변동해서.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작년에는 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200만 원 청구를 해요. 그러면 또 황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고 굳이 서면 아니래도 카톡이나 이메일로라도 그 매출액 변동에 따라서 조정료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명확히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업하시는 분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기장 대리 수수료를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 정도 지원이 돼요. 이거는 매년 여러 차례 이제 그 제도가 여러 차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올 1월 달, 2월 달 제도는 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은 요 사이트 잘 아시죠? K 스타트업. 이쪽 들어가 보시면 이 기장 대리 수수료 지원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잘 검색하셔가지고 그 지원하시면 대부분 이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 법인 설립은 그 자체가 어떤 상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서류만 준비되면 그 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시거든요. 실제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이 절차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법인 설립 절차가. 까다롭다기보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요거 이용하시다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 세무통통해서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경우에 이제 무료로 법인 설립 진행도 가능하니까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 세무통에 뭐 기장들이 맡겨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이런 용어나 법적 용어나 준비해야 될 서류 등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걸 이용하셔서 설립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세무사를 만나서 처음에 미팅을 하면 계속 절세 얘기를 해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거. 물론 절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업 사장님이 절세가 중요할까요? 지금 사업 모델도 완전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절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세무사들은 세법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절세, 절세, 절세 이런 그 관점에서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무사 만났을 때 사장님이 예를 들면 사업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세무사한테 요거를 더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나는
저기 절세보다 사업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유치 이런 게 지금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데 더 중요하다. 그걸 좀 명확히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참고로 그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간혹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본 잠식이나 부채 비율 1000% 기준으로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그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본 잠식이나 부채 비율 1000%. 이거는 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세무사한테 얘기를 해주면 세무사가 자본 잠식이나 부채 비율이 저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무사들이 그 사장님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좀 명확히 세무사한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알아서 해주는 세무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비즈니스를 이제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사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급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소득 증빙이 안 돼요. 무급으로 처리하면 대표자가. 그러면 본인 개인 대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대표이사 담보로 어떤 뭐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예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뭐 소액이라 어느 정도 금액이라도 책정을 해놓고 실제 안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 거의 안 내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 실제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안 하더라도 급여를 책정하고선 소득세 신고를 해나가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보통 스타트업에서 많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는데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잡고 인건비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뭐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법인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 뭐 개인 계좌로 이체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임한 이후에 이제 세무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많은 세무사님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세무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주관 부서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잘 생각해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가 중간에 도와주려 그래도 결국 사장님이나 회사 직원한테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무사는. 그러면 이게 또그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 정부 지원금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서류가 뭐 뭔지를 명확히 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어떻게 보면 제 경험적으로는 이건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왜냐하면 결국은 세무서 통해 가지고 결국 전달 파일이나 어떤 서류가 전달되는 것뿐인데 굳이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어떤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ei.go.kr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인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떠요. 근데 그게 선착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마포구에 있는데 마포구 지원 사업에 어떤 특정한 지원 사업에 뭐 100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 사장님들이 막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억이 소진되면 그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론 이건 사장님들이 요 사이트는 꼭 기억하셨다가 간혹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뭐 뉴스에 뭐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직접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특히 그 어떤 지원 혜택이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는 직접 챙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세무사가 어느 정도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챙기시는 게 더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 그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그 보통 이제 세무회계사무소나 세무법인에서 여러 이제 증빙 자료들을 요청을 해요. 예를 들면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같은 거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청첩장이나 아니면 부고장이나 그런 것들을 세무회계사무소에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요새 대부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무회계사무소에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사업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보내면 또 파일 같은 게 전달되면 상대 쪽에서 저장하지 않으면 그게 또 저장이 안 돼, 서버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 많은데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증빙 같은 것들을 올려두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그 경험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뭐 구글 드라이브보다 카톡이나 이메일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경험적으로는 드라이브에 이렇게 쭉 저장해 두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도 좀 수월하고 시간이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의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동영상으로 좀 찾아뵈려고 하고요. 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